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리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스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그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네. 네, 주식도 좀 완전히 풀려나가야 되는데요. 네, 어저께 하루 좀 기스 났었는데 다시 오늘 좀 반등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각각 1%와 2%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보면 또 원익 RPS 같은 거 난리 나서 지금 급등하는 주식들 몇 군데 눈에 띄고 있고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도 있는데 2시간 딱 지났습니다. 시장 상황 좀 체크하고 가죠.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뭐 양시장 모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이 일단은 좀 내려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수고 선물시장도 역시 양매수에 대한 쪽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세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이제 IT 장비주에 대한 흐름들이 아주 강세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큰 강세. 삼성 이제 OLED TV 발주 그 얘기를 좀 잠시 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 뭐 증권주도 강세고 지금 전반적으로 태양광 쪽에서 강세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에 대한 그 감축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JP 모건인가에서 뭐 투자가 올렸잖아. 포스솔라 이거. 네,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나타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100%네요.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겠고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그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건 OLED 관련주가 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인 것 때문인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삼성에서 부회장님 한마디로 TV 그죠? 그 얘기죠. TV에 대한 쪽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얘기에 대한 쪽과 함께 더불어서 네.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돈이 많고 네. 그러죠? 이런 것 같아요. OLED TV 한 대 얼마인지 200만 원 하나? 아직 더 비싸죠. 아 그럼 뭐 3,400이면 네.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아시아 경제신문인가 네네. 뭐 이렇게 어느 특정 경제신문 하나 보니까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면에 우리 존경하는 최태원 형님이 나오셨네. 네? 최태원 회장님이 나오셨어. 네네. 그래갖고 롤 모델이다 이러면서 롤 모델에서 어려울 때 우리 작년에 군대에서 무슨 그때 북한에 무슨 데 터졌을 때 제대 미룬 친구 있죠. 네네. 그래서 20몇 명이 다 받아들여줬잖아. 네네. 롤 모델이란 거야. 그러면서 일면에 있었더라고. 음. 근데 대한민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정 부회장 정도면 전 국민한테 OLED TV 한 대에서 만들어 주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그것도 사지를 털어서. 사지를 털어서. 네. 충분히 할 만하잖아. 네네.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이제. 아니죠. 국민을 위해서 그냥 서비스하는 거지. 국민을 서비스. 위해서. 그 정도 나오면 정말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뭐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건 그렇고 수급상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어요. 네.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 다 산다 그랬는데요. 그럼 수급상 조금 더 들어가 주세요. 수급 상황이요? 네네. 수급 상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뭐 양시장 모두 매수입니다. 거래소가 167억, 코스닥이 248억. 네.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매도세에 대한 쪽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코스닥에 대한 매도세가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외환시장에 대한 쪽이 그 환율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올라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좀 만들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지금 외환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환율이 그래도 또다시 양봉에 대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만만치 않아. 네. 만만치 않은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쪽에 대한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쪽에서 어쨌든 간에 이 환율 시장에 대한 쪽이 좀 안정이 된다라면 외환 시장에 대한 좀 안정이 나타나야지만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외국인에 대한 그 유입에 대한 쪽이 좀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도 불안감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지금 뭐 무디스에 대한 이야기, 무디스에서 이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돼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고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쪽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 라는 전망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네, 그런 얘기가 일단은 좀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쪽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무디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무디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조치 좀 해야겠네. 네. 뭐 조치한다고 조치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환율이 좀 부담스러운 영향인 것 같고 오늘 역시 사드 문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비관세 장벽, 사드 배치 시에 한겨레 뉴스, 뭐 경제 보복에서 마늘 분쟁이 재현될까에 대한 쪽인데 2000년도에 이제 마늘 관세를 우리가 10배를 올렸었죠. 그렇게 올리니까 그런 바로 일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수입 중단하는 형태에 대한 쪽이 있었는데 해놈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그냥 면담도 안 해주고 그냥 호텔에서 있다가 철수하고. 아니 잠깐만, 이거 소설 아니야 뭐야? 이거 진짜, 어느 신문? 한겨레입니다. 한겨레인데. 이게 소설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 분쟁 협상 때문에 그때 이제 식초에 절인 마늘을 기존 5월까지 30%에서 10배가 넘는 310%로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마늘 농민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중국은 갑작스러운 큰 폭의 관세 인상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나라 스마트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을 중단. 그죠? 이렇게 지금 아예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무역 보복을 이제 발휘한 사례, 이제 과거의 대표적인 그 다음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정경 분리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거 얼핏 보니까 그게 있네. 일본이랑 그 생각고 열도했을 때 그 얘기도 좀 봐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2010년도에도 일본이 이제 그 센카쿠 열도 충돌에 대한 쪽으로 이제 그 지금 히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지금 이제 그 저거 하는 형태에 대한 쪽이 나타났고요. 노르웨이 연어 수입도 중단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주니까. 그 정부랑 한 것도 아닌데. 네네. 노르웨이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한 쪽에 대한 그 본복이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정경분리 원칙을 지킬 거다. 근데 이제 정경분리 원칙은 지키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경 분리에 대한 원칙은 지키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규모 무역 보복으로 만약에 나타날 경우 이 부분 이제 한국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한국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비관세 장벽에 대한 쪽을. 액기사람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국이 유무형 수단을 통해 티나지 않는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뭐라 그랬어? 비관세 장벽을 통한 외워둬야 돼. 무역 보복. 시험에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티나지 않는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동향이 없다가 게임 업계에도 제 전화를 해봤거든요. 혹시 네. 뭐 중국 자본인 회사인데 그쪽에서 뭐 철수나 이런 얘기가 있느냐? 전혀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그런 건 없다. 없지. 그런 거 있어.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이제 거야. 물어봤더니 네. 중국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간 기업들이 돈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네. 중국 자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와서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사드 배치가 결정되거나 갈등이 더 커지면 중국이 가장 가시 효과가 가장 큰 육허의 한국 관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이 많다. 다 소문이지. 네, 소문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인들은 국익이나 애국이라는 문제가 걸리면 무섭게 돌변한다라는 얘기. 공산당이잖아. 예, 그렇죠. 공산당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건 하여튼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소설 같은 얘기가 많은데, 네. 하여튼 이거죠. 어저께 제가 강석훈 의원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 보시고요. 조선일보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조선일보.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 그런 거랑 우리 상관없고,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삼성 얘기했는데 오늘 그거만 잠시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 주시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삼성 OLED요? 예, OLED. 어저께 얘기한 거 삼성 다시 OLED에 대한 중요한 거 한번 같아서 볼 텐데요. 네. 오늘 지금 장비주들이 아주 폭등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지금 보게 되면 비아 테라스 그 AP 시스템으로만 한정됐던 OLED 관련주들이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OLED에 대한 투자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삼성이 결국 발을 담글 것으로 보여진다. 연내 TV용 OLED 패널 발주 전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TV용 OLED 패널 장비 발주 시점을 회원사에게 소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 조사기관 IHS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인 디스플레이 서포트 디맨디드 앤 이퀴먼트 트래커에 실린 최신판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 기업들이 올레드 수요 대응 및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해 TV용 사이즈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진행 중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8세대 OLED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발주를 할 계획이다. 올해 9월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2017년까지 49.5만 제곱미터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생산 라인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8세대 생산 라인이라는 것은 55인치 이상의 패널을 뽑는다는 의미로 이론상 110인치까지도 가능하다. 네네. 투자비는 약 4조 원일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LED 패널에 대한 생산 이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는데 박동근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은 정기 주총 이후 해당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그 삼성의 사장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네네. 아무도 몰라. 네. 어저께 그랬잖아. 제일기획. 자기 네. 들은 바 없다 그랬는데 윗선들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게 나오잖아. 네네. 감히 어디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뜻을 알 수가 없지. 그것들이. 그잖아요. 다음 코너 들어가서 보다 좀 진지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칠 건데요. 오늘 어떤 이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지금 아까 이제 그 OLED 관련된 이슈에 대한 쪽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코리아 데스크에 네. 대한 쪽 아까 말씀을 얘기했고.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GBC 네. 요거 한번 짚어주시죠. 그건 그렇고 앞서 자기가 그 코리아 리스크 얘기했잖아.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뭐 중국의 뭐 미사일 반대, 뭐 사드 반대.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네.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해 드릴 뿐이잖아요. 네, 있는 사실 그대로.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판단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거 저희 방송에 논지도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 그런 거 오해를 받으면 안 돼요. 네네. 그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래서 뭐 조선일보, 뭐 한국경제 다 얘기 같이 보여드렸다는 거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소통한 방송이니까 네네. 그런 의견이 어떤 분이 그런 거 쓰셨어요. 그래서 뭐 중국의 뭐
무기라는데 이학영 씨는 뭐 그 오케이를 받아야 돼. 근데 무슨 상관이야? 왜 우린 자주 국가인데? 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대차 얘기 잠깐 해볼까요? 현대차 말고 이거 네. 하나 잠깐 하고 오늘 이제 공매도 공시법에 대한 쪽에 재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게 이제 공매도인데 이 공매도에 대한 쪽인데 공매도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네. 이제 그 기회의 균등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공매도 물량을 쉽게 빌려와서 공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아예 네이키드 숏이 아예 될 수 있게끔 다 열어주든가. 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주식 선물을 더 활성화시켜 주던가. 그냥 주식 선물을 다 만들어 주든가. 그것도 네.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이 공매도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어떤 그 특히 이제 프랍 트레이딩 쪽에서 이제 거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그 많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뭐 최근에 개인들 사이에서 그 계좌 뭐 이관 운동 뭐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제 붙드는 거 같네.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좀 기회가 불공평하다라는 데서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국회 간다는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네, 아예 다 못하게 하든가. 공매도 금지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은 아예 다 못하게 하자. 위원님께서는 다 네. 못하게 하자라는 거고 저는 다 하게 하자. 너도 나도 다 하게 하자. 네. 그게 차라리 편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네. 공매도라는 제도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네. 차라리 네이키드 숏으로 다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차라리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고객들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그 선물 옵션을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투자 등급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자 등급이 낮으신 분은 공매도 못하게 하면 되는 거고 네. 자신이 원하면 할 수 있게끔 열어줘서 네이키드 숏이 돼야지 이게 게임의 룰이 공평해야 되는데 게임의 룰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1월달 코스피 공매도 거래액이 7조 원 가까이 됩니다. 공매도 거래액이. 네네. 그러니까 2008년 6월 이후 사상 최고치죠. 그러니까 코스피 거래 공매도 규모가 2월 10일에는 2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는 전월과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공매도 금액에 대한 쪽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갚는 건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한정돼 있고 올라가는 종목은 한정돼 있고 그렇진 않죠. 네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공평하지 문제는 못하는 건 뭐냐면 이 잘못이죠. 업팅 룰을 안 지킨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업팅 룰을 과연 이쪽에서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궁금한 건데. 저는 왜 반대를 네. 하냐면 그래서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네. 만약에 오늘 정무위에서 이 공매도 관련된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되지 못하면은 사실상 폐기가 된다. 이번 국회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상장 주식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공매도 잔고 보유 내역을 공시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 보유 내역에 대한 공시, 공매 물량이 0.5%만 돼도 공시를 해야 된다라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지나 투자 전략이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투자 전략 유출을 우려해 투자자를 꺼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당국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에도 역행한다. 그러니까 아예 다 하게 하자니까. 그래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거 정말 되면 좋죠. 다 돼갖고 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우리한테 좀 뭔가 잘못돼 있어요. 뭔가 네. 말하기도 어려운데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애널리스트 의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치는 못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나 선진국들이 이게 애널리스트 의견이 상당히 더 신뢰성 있는 거는 숏 의견을 자유스럽게 말하는 건데요. 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나 개인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욕하잖아요. 증권회사가 왜 매수 의견만 내냐고. 그거 거의 안 낸다 그래서 매도 의견 내려고 했던 사람 욕 바지를 먹고 그냥 결 잘리잖아 하나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정치권에 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네. 그건 이전 교수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책임지고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조금만 제가 안 좋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저는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조심스러운 게 뭐 한 번 하면요. 10,000명이 칭찬하는 건 대한민국이 어디나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명이 분 나쁘면 감독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시달려서 불려가요. 그래서 그걸 안 쓰는 거야 사람들이요. 저도 여기 채널K에서 예전에 초창기 때 네.
모 엔터 기업을 갖다가 쓰레기라고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항의가 와갖고 아니,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도 항의하고 투자자도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네네.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라서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럼 문화가 성숙지 않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주식 선물이 됐건 공매되고 완전하게 프리로 되면 되는데 무조건 네이키드 숏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팔았는데 사지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로 종목을 많이 늘리는 게 전 정답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건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선물을 정말 더 많이 아니면 그냥 그 미국처럼 한 계좌에서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게 해주든가 이거는 뭐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래서 제가 금지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역설주로 가서. 역설적으로 금지하든가.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개인 이게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금력과 정보적의 차이로 주식 대여가 쉽지 않다. 네. 대차하려고 봐도 대차 물량이 없어요. 대차 물량이. 근데 이제 기관들은 그걸 잘 구해 오잖아요. 물량을. 자기네들이 잘 구해하니까 개인 공매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 대여 절차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쪽의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주식 어차피 장기 투자하니까 이거 공매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자기 도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결국에는 주식 대차로 벌어들인 돈이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그로 인한 손실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그 공매도 금지,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공매도 뭐 금지는 안 시키더라도 공매도 누가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공시를 하거나 아니 다 열어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되는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좀 딱딱한 얘기 했으니까요. 좀 말랑말랑한 얘기. 오늘 아침 뭐 드시고 또 커피 드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점심 드시고 나서 또 커피 드신 분들, 저녁 때 커피 들으셔야 했고 별다방 가신 분 계시잖아요. 네네. 별다방도 있고 커피비도 다 마찬가지, 콩다방 다 마찬가지인데요.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라떼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카라멜 라떼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가 오늘 CNN에서도 탑으로 실렸거든요. 네네. Your Starbucks drink may have 25 spoons. 설탕 25개씩 들어간다니까. 네? 네. 설탕 25개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제가 오늘 부담 없는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부담 없는 것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의 상해래, 북경이나 이런 쪽에 위에 엄청나게 저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공해가 많다. 그래서 날씨 안 좋다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북경은 2등이네, 2등. 세계에서 공기가 제일 안 좋은 나라 또 소개해드립니다. 네. 인도. 델리예요, 델리. 인도. 네, 델리거든요. 델리가 이번에 폴루션이 가장 심한 나라로 또 선정됐다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딱 이거입니다. 현실적으로 딱 찍은 거예요. 정말 새카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공해 방지 설비 이런 것들 계속 좀 유의를 하셔야 됐다는 얘기였고요.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네. 이건데요. 이거 오늘도 앵커 리포트가 너무 좋아졌어요, 요새. 네. 앵커 리포트가 너무 좋아졌는데. 175까지 키워놨는데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어요. 어저께요. 제가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부차인데요. 이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또 찾아봤어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도대체 뭔가 했더니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거가 한 34년 만에 부활한 거라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했고 이제 9번째 열렸는데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뉴스에 나오는 것들 때문에 뭐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핵심만 제가 딴 건 못하도 핵심은 짚어드리잖아요. 핵심. 제가 왜냐면 이런 걸 계속 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건 잘 아는데 요번에 그 뉴스를 보면 네거티브 규제 제도 해갖고 모든 규제를 일단 물속에 빠뜨려갖고 뭐 대통령께서 항상 특이한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큰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짧은 물고기가 잡아먹는 뭐 이런 빠른 물고기. 그래서 규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뭐 어떤 제도를 바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그 재료가 되냐? 전혀 안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뭐 전봇대인가 뭘 다 뽑아버리라 그랬잖아. 그때 되면 모든 뭐 규제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규제가 많이 없어진다는 것은 공무원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뭐 언젠가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그거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 보면 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딱 보시면요. 요번에 그래서 또 항상 우리나라 산업통상부나 이런 데는 돈을 모아갖고 얼마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벌써 또 44조 투자 효과가 있대요. 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좀 만나보고 싶어. 44개 하고 작년에
8차 때 최경환 부총리 있을 때 보면 일자리가 41만 개가 나온다. 뭐 이런 또 햇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건 전혀 뭐 근거 없고 그냥 사람들 바라는 숫자를 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요번에 도대체 중요한 게 뭐냐? 새로운 게 뭐 있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딱 두 개. 딱 두 개. 뭐냐면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 그러면서 에어비앤비 있죠. 에어비앤비가 서울에서 불법이거든.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래서 공유 민박업을 뭐 요번에 만든답니다. 공유 민박업. 그 법을 그래서 같이 그 공유 그 민박업을 그 법을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요. 뭐 저기 어디야? 그 강원도, 제주도, 부산에 갖고 해갖고 하고 연간 120일까지 아니요 국내외에 다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카쉐어링 사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법 있죠. 주차장법에 대한 개정이 들어갑니다. 주차장법 활성화 이런 거. 참 웃긴 게 뭐냐면 네.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최대 120일까지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니 에어비앤비 하는데 120일밖에 못하면 그 누가 투자를 하죠? 아니죠.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렇죠.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빈방을 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공유 민박법에 그러니까 신설된 공유 민박법에 의하면 자기는 은근히 어제부터 나라에서 하는 나라님이 하는 걸 비판적으로 얘기하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늘려달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121일까지인데 이거가 왜 안 하냐면 기존에 모텔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반발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있다고 보였고요. 우리 비판하지 말자고요. 네. 그래서 이건데 실제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게스트하우스 하는 사람이 삽이 잘 안 돼요 지금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카쉐어링에 들어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법 이런 게 들어갑니다. 개정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주차장법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법.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제 네트워크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또 핵심적인 얘기인데 스포츠 용품업 투자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이번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를 만들고요. 국내 브랜드 투자 지원 들어가고요. 골프 산업. 그래서 기존 장사 잘 안 되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 골프장으로 바꾸는 법 지원해주고. 그래서 골프존이라든가요. 필라코리아 이런 데 호재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 전기 자전거가 핵심인데 이건 전기 자전거. 왜냐하면 지금 현행은요.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에 다룰 수 있다 없다? 알아요? 전기 자전거? 네. 자전거 전용도에 다닐 수 없죠. 다닐 수 없어요. 없어요. 거긴 자전거만 돼. 이륜차만 돼. 그래서 이번에 그걸 규정 안 해준다는 거잖아. 네네. 이게 되면 제가 무선 관련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기 자전거를 많이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한강에서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죠. 네. 예를 들어서 만도가 한 300만 원 하거든요. 네. 못 사요. 타봤자 타고 다닐 데가 없네? 다닐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전거가 그러니까 이제 뭐 베트남에 이런 데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출퇴근 수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레저기 때문에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많이들 타시지 출퇴근용으로 안 타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품 제가 뭐 이게 엄청 팔린다 그런 떠나서 뭐 외국에까지 팔린다 관심도 없어요. 네. 다만 너희 나라에서는 이런 거가 있죠. 야 너희 나라에서 사지도 않는 걸 누가 수출을 하니? 그잖아. 너희 나라에 많이 팔리지도 않잖아 지금 만도가요. 예를 들면 만도가 됐건 뭐 3,000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각종 피트니스 사업 지원이 나옵니다. 피트니스 사업 지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어떤 그 스포츠 용품이나 이런 것들, 스포츠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계속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나오는 거 보면 주식에 큰 영향이 없는데 여태까지는 의미 있는 게 바이오 산업 지원 확대인데 이건 있던 건데 바이오벤처에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는 수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뭐가 있냐면 상장 유지 요건을 완화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지 아시죠? 네네. 네? 몇 년 연속 적자 내면 뭐 죽여는 거 있잖아. 네네. 그걸 또 연장해줬어. 그게 또 특이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나쁜 마음 먹는 사람도 있다거나 보면 모르는가 좋다고 투자를 해도 3년 연속 적자야. 그래서 이거 언제 없을지 모르잖아. 근데 그런들한테 뭐 요건을 해갖고 상장 유지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큰 건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 시청자분들을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거가 그 민간 그 무역진흥협회에서 무역진흥 활성화 반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새로 나온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경제, 스포츠 산업 육성,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상장 폐지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 정도가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좀 몇 개만 더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래요. 지금 시장 하나만 더 뉴스 보면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 화면 봐주세요. 이 화면 이거 나오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잡아주세요. 이거요. 피디님 빨리 잡아주세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베트남 영자신문까지 보여드려. 이거 박수 한번 쳐줘. 네네. 박수 한번 쳐줘. 이런 방송이 없어. 전국 어디도 베트남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신문 방송이었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일. 이제 17일이니까 화요일, 2월 10일 어저께 맞죠. 오늘. 어저께 베트남 신문에 나온 거예요. 베트남 신문.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짝짝 치는 거 정말 피디님이 해갖고 사장님한테 보고서를 써요. 네네. 베트남이 베트남 그 교육청이랑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이랑 합의를 맺었네? 그래갖고 2020년부터 3개 고등학교에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2024년에는 영어로 포함하면 all across the country. 전국적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해줘. 의무교육은 아닌데 선택할 수 있게. 여태까지는 베트남 4개 국어예요. 6학년부터 배울 수 있는 거가 영어 1등, 중국어, 그리고 프랑스어, 러시아가 1, 2, 3, 4인데 그 다음으로 한국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제외 공간 중에서 한국어를 제일 많이 한국어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한국어 능력 시험. 제일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래요. 베트남 가서 한국어 강사를 해야겠다. 내가 그 얘기하려는 거야. 그 얘기하려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에서 영어 배우는 거 있잖아. 나 국어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상관없지. 발음만 좋으면 되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결론은 뭐예요? 한세실업 보셔야 된다. 한세실업 사상체육과 제가 보이고 갈 것 같아요. 한세실업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낌을 갖고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학영 마야크님 농담이에요. 사장님께 보여주고 싶을 때 PD님 진짜 보고서 써야 합니다. 이학영님 베트남 관심법. 이거 제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 많이 얘기해요. 베트남 투자해야 된다. 근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면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 관련 ETF 사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2부에 다시 오죠. 네, 마켓레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 끝난 지가 아직인데, 아직도 베트남 얘기 많이 하시네. 네. 근데 아까 이제 베트남 한세시라고 관계 얘기하셨는데, 논리적으로 제 비약이 있죠. 네. 상관없을 수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한세시럽의 영업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쪽에서 베트남에 관련된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더 많이 가서 거기서 물건 더 많이 사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늘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은 주식은 펀더멘탈 지금 얼마나 돈 더 버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 모멘텀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주로 하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에 어저께 아까 자 말이 하나 안 나왔잖아요. 오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 오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만든다는 거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보면 200 몇십 조가 나와. 근데 그거는 완공 이후에 생산 유발 효과까지 나오는 거고요. 완공 이전까지의 생산 유발 효과는 13조 정도 나오거든요. 13조.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조는 이제 생산 유발 효과는 게 이것도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부가치 왕창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부가치라는 생산 유발 효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직 그 다음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돈을 누가 내겠어요? 현대차 들어가죠.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 이런 게 주요 주주들이 핵심적으로 돈을 많이 넣을 거잖아요. 네. 제가 아는 재벌이라는 거는 아마 시청자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돈이 결국 또 자기네가 다 빨아들이게끔 만들겠죠. 현대에 가서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상당 부분이 삼성, 물산한테 돈이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건설 콘소시엄을 할 텐데 현대건설 혼자 하진 않겠으나 현대건설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을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에 있고 그걸 받아들인 놈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현대건설은 받아들인 놈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제가 현대건설을 지금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 건데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회사는 죽어라고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죽어라고 해외 수주도 받아야 되지만 현대건설은 2021년까지거든요. 뭐 사업이요. 네. 상당 부분 매출을 확보한 거죠. 그렇지만 냉정히 한번 봐주시면 현대건설 그래프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봉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모멘텀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가 제가 그 얘기를 또 주봉 한번 봐주시면 이게 2014년 10월이 어제요. 2014년 10월이요? 9월? 네. 9월이 여기죠, 여기. 2015년이고. 2014, 9 더 위였겠죠. 여 위에. 네, 그때잖아요. 2014년이면 여기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뉴스 모멘텀이라는 건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현대건설이 나름 좋다. 그 와중에서는. 여기죠, 네. 여기. 예. 그 밑에도 얘기했고요. 지금도 얘기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예. 그래서 펀더멘탈로 보면 지가 그 얘기하는 거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렇지만 모멘텀이나 이런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호재냐 악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주식 매매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식은 이제 펀더멘탈로 하는 소위 밸류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모멘텀만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술적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럼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재 씨는 무슨 상관이냐? 뭐 상관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분과 함께하죠. 이분 얘기를 꼭 들어야 됩니다. 네.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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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특히 요즘엔 미국이 중요해. 그렇죠. 미국이 일단 형님이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그러니까. 자, 미달. 장우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우리를 살렸다 죽였다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올라가면서요. 3일 연속 올라간 건 올해 들어서 처음. 3일 동안 상승폭은 작년 8월 이후 처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 얘기 좀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는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좀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제가 일단 미국 시작을 시작하고 2002년도에서 리딩에서 이제 먼저 증권사에서 일단 중개를 시작했는데요. 증권사 시작하기 전에 미국 주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직접 온라인으로 미현재 계좌를 만들고 이제 모여서 거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 공매도가 가능했죠. 네. 지금은 물론 막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공매도를 한 2년간 제가 실제 매매를 해보니까요. 네. 그때 당시 시장이 하락세였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공매도 치고 네. 꾸준히 가져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제가 딱 그분들 같이 얘기해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게 물린 주식은 잠은 자는데요. 네. 공매도 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예. 꿈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죠. 꿈을 꾸는 거예요. 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큰 수량을 갖고 있다? 아니면 어떤 이제 이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 네. 이 정도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관 정도, 외국인 정도가 안 되면 네. 내 돈으로 사실 하방 쪽에 걸어놓고 잠을 편하게 자고 밥을 맛있게 먹고 하는 일은 네.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2년 동안 가장 많이 손실을 본 게 사실은 공매도였고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하면서 막힌 부분들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 미국 주식 하면 당연히 공매도가 되지 않겠냐 물어보시는데 좀 계속 막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그때 그 공매도 치면서 가슴이 이렇게 콩닥콩닥했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매도나 그런 거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해치펀드들이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잠자라고. 대신 너희들이 먹고 떨어지라고 하라고. 그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뭐 웬만한 사람 못 한다니까요. 예, 못 합니다. 네. 못해서 그걸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좀 오히려 막아놓은 게 잘 됐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살아나야 사실 뭐 전 세계 증시가 살아나는데 또 미국도 유가가 살아나야지만 일단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잠깐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왜냐면 제가 이제 설날 동안 한국은 뭐 쉬었지만 미국은 계속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 연휴 동안 상당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죠. 빠진 이유는 유가의 하락.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면 오일 관련 기업이 떨어지고 오일 관련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금융주의 부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12% 폭등했죠. 유가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은 휴장이었고요. 화요일 날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감산이 아닌 동결 합의,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든지 아니면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 쪽에서
감산보다는 동결적으로 가겠다라고 일단 내용을 하면서 네. 실망감이 나왔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이란도 동결을 거부할 거로 관측한다. 네. 그러면서 2월 16일 국제유가는 한 1% 넘게 떨어지면서 29불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늘상 제 정의원 방송이나 팟빵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뭡니까? 실제 감산에 대한 부분이 실제 이루어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다. 네. 위축이 됐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유가가 상당히 일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 역시 그럼 그렇지 유가가 계속 가격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네.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실제 감산을 통해 유가가 상승한다면 만약에 유가가 감산을 통하고 유가가 상승한다 그러면요. 네. 제가 보기에는 특히 IS와의 분쟁으로 자금이 필요한 이라크라든지 네. 얼마 전에 경제제가 풀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외에 또 많은 산유국들은요. 기름을 더 많이 퍼낼 가능성이 클 걸로 봅니다. 네.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우디의 재정 수입의 90%, 80%, 그 다음에 GDP의 45%, 네. 수출의 90%가 전부 원유 아닙니까? 원유. 그렇죠. 예. 네. 그거 아니면 돈 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실제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상승한다면 어렵다는 얘기죠. 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산유량을 더 늘려서 네. 유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또 실제 감산은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네. 좀 나중에 써야 될 카드고요. 그럼 실제 감산을 한 적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감산을 정하고 나서 오펙에서 감산을 하게 되면 감산 약속하게 되면 쿼터를 정해놓게 되죠. 밑에 보이시는 주황색 그림이 쿼터를 정해놓고 이렇게까지만 기름을 뽑아내자라고 이제 한 거고요. 약속한 네. 거고. 근데 위에 빨간 선이 실제 생산량입니다. 액츄얼로. 예. 액츄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도 3천만 배럴인데 3,300만 배럴 10% 이상을 더 퍼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 3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감산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도 누군가는 몰래 계속 퍼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 땅에 어떤 기름이 나고 있는데 이걸 팔면 당장 돈이 들어오는데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 감산에 대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실제 감산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다시 유가가 하락할까라는 부분에 저한테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데요. 만약에 추후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된다면 만약에 한다면요. 재차 감산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감산하겠다. 왜냐면 어차피 가능성이지 실제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산유국들이 보게 되면 네. 한번 감산을 통하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날 12%, 그 다음에 화요일날 조금 빠지고 또 어제도 또 5%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가가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론은 급격한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걸로 일단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정말 오일을 감산하고 이런 것보다는 유가가 올라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히 유가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가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주까지 동달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회원분이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 달러 가치가 지금 1220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원유를 한번 사도 괜찮을까? 그래서 만약에 조금씩 모아가는 거라면 괜찮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한국에 있는 원유 ETF를 관심 있게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국내 원유 오늘 방송 좋아. 네. 예. 강하고 원유- 좋아. 예. 좋습니까? 예. 네. 국내 원유 ETF로 투자가 가능.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3대 원유 ETF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좀 찾아봤는데 K스타 미국 원유 생산 기업이라고 해서 코드가 219390이요. 이게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건데 지금 현재 보시는 빨간 선이 유가의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파란 선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ETF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같이 동조하면서 커플링 되지 않습니다. 틀리죠, 움직임이. 그래서 적절하게 유가가 특히 이 시점 보게 되면 유가는 많이 올라가지만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걸 가지고 많이 투자하게 된다면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 ETF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 라는 부분. 그러니까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짜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짜증 들고. 제대로 나죠. 예. 더군다나 더군다나 못하더라고 저거를. 예? 제대로 예. 추적을 예. 그건 생산 못합니다. 기업으로 가니까 못 예. 맞출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더 달러 자산을 이제 가지라고 각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냥 미국 들어와 사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정도의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 코덱스 미국 에너지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218420인데요.
이것도 역시 보시게 되면 오일은 역시 빨간 선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지금 코덱스 ETF인데 보시는 것처럼 절대 같이 움직이지 않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가하고 이 코덱스 ETF가 누가 봐도 틀리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원유 ETF라고 보는 3인방인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기업이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타이거 원유 선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130680인데요. 이거 역시 빨간 선이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이 타이거 원유 선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엄청납니다. 괴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일을 투자해서 사실상 오일이 올라가는 것만큼 투자 수익이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네.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미국에 어떤 것들이 있냐인데 미국의 원유 관련한 ETF는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유 ETF를 너무나 빨리 사서 한국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지금 원유 ETF 관련해서 미국 쪽에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ETF가 USO라고 해서 심벌이 USO죠. US 오일 펀드입니다. USO인데 지금 보시는 파란 선과 지금 오일의 어떤 움직임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죠. 그렇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래 유가가 반등할 수 있겠다. 또 유가가 설사 반등을 못하더라도 얘네들이 계속해서 감산성을 내놓게 되면 유가는 어느 정도 하락을 지지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더욱더 만약에 비장의 카드로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유가는 더 많이 오르겠죠. 물론 감산 안 하겠지만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유가가 오르는 것을 진짜 다 반영시키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USO 이런 기업을 이런 ETF를 사셔야지만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딱 보면 어떤 분 벌써 그걸 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8강 1득 100만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이게 하나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외국 거를 자꾸 사면은요. 비용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어가고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더블로 들어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원유 생산 기업은 생산 기업을 또 갖고 가니까 또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금도 마찬가지 가장 핵심적인 거 쫓아가는 걸 사야 돼요. 그래야지 변수값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트래킹 에러라고 표현하거나 변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갖고 계시면 금 선물하는 게 최고고. 맞습니다. 원유하면 이런 원유 선물인데 원유 선물이랑 똑같은 게 지금 USO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머리가 안 아픈데 자기가 정확하게 비율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으나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잖아요. 우리 누가 제일 좋아하는 워렌 버핏 형님이 우리 큰 형님께서 지금 원유 관련해 베팅됐다고 오늘 많이 뉴스 나오잖아요. 맞아요. 큰 돈으로 큰 베팅했다고. 그럼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딱 저걸 사면 되죠. 맞습니다. 그잖아요. 딱 아까 USO 그걸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틀리면 누굴 욕해? 워렌 버핏을 욕하면 되지. 워렌 버핏을. 워렌 버핏 때문에 내 돈 망했다 그러면 되잖아. 깔끔하게. 누굴 증권사를 욕할 것도 없어. 네네. 그렇게 하셔야지 주식에서 돈 벌 그래도 찬스가 나타나는 거죠. 딱 딴 사람한테 핑계를 대면 안 돼. 진짜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렌 버핏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워렌 버핏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사실 원유 관련 기업에 투자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었는데 이제 어제 나왔죠. 심볼은 KMI고요. 킨더 로간이라는 어떤 이제 쉽게 얘기하면 파이프를 송유관이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이제 투자하면서 지금 어제까지 급등한 어제 한 17불까지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30% 이상, 40% 이상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유가의 반등과 더불어서 워렌 버핏 투자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설날 기점으로 해서 설날 장이 워낙 빠지면서 제가 계속 회원들한테 말씀드린 부분, 뭐 회원님들은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무조건 유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유가 관련 기업과 원자재를 사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거는 유가의 반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래 정의원님들의 어떤 양해를 구해서 저 현재 제가 채널 영어문 W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 건데요. 진짜요? 2월 16일자입니다. 예, 그대로 찍어서 갖고 왔는데요. 예, 2월 16일자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현재 유지하고 리얼에 리얼? 예, 리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추천 종목이 현재 언더아머고요. 그다음에 사이스라는 건데 이건 이제 CRM 회사고요. CRM 회사다. 예,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라지캡 ETF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페이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에듀는 어디로 없어졌어? 예? 에듀. 에듀는 가진 종목에 있고요. 아직 편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종목을 빼거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거의 주식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는 좀 어렵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갑자기 회원님들 놀랬지만 제가 맨 위에다가 UWTI라는 어떤 그 유가 관련 ETF와 그 다음에 FCX라는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세계 최대 광산 업체를 갖고 왔어요. 올려놨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거 뭐 냄새 나네. 저거 냄새 나. 예. 근데 이제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거. 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특히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핫하잖아요, 저거. 예, 칼 아이칸이 1억 주를 일단 사면서 네. 조금 구리 가격에 어디 구리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이 아직까지 하락에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구리 들어갔던 이유가 뭘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냈지만 그러면서 어쨌거나 연초에 올해 초에 3불 후반까지 떨어졌던 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2월 16일자 종가입니다만 오늘 종가를 치면 7불 넘었죠. 예, 거의 2배 이상 저점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박수 한번 쳐드리겠네, 형님. 네, 축하드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팟빵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아마 다들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데 왜 올라갔느냐? 근데 굳이 이 프리포트 맥모란만 뿐만이 아니고요. 보통의 원자재 기업들, 유가까지 포함해서 오일 관련 기업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프리포트 맥모란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데 구리, 금, 오일을 채취하고 있고요. 특히 구리의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근데 2015년 칼 아이칸이 1억 주를 매수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주가가 10불 넘어갔었죠. 11불, 12불. 근데 구리 가격 하락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고요. 지금 뭐 부채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프리포트 맥모란과 구리 가격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주가도. 네. 주가가 88% 떨어지면서 구리도 82%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올해 들어와서 구리 가격도 올라주고 있고 이 해당 주가의 주가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올라주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구리의 상승만이었냐. 좀 내용을 정리하면요. 중국의 수요 상승에 따른 구리 가격을 반등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구리를 조금 더 비축하겠다라는 얘기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구리 가격의 반등을 일단 예상했고요. 근데 이것만 봐도 일단 이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겠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 가격은 올해 들어서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런 기업들이 왜 올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과연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 겪으면서 올해도 과연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려고 이제 하겠죠. 근데 올해 보면 자산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정도 현금 마련했죠. 아이칸 형님이 가서 했겠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작년에 없어질 기업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기업들이 어쨌거나 이제 없어진 기업들의 그런 반세를 볼 뿐만 아니고 올해는 뼈를 깎는 어떤 이런 고통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기업이 한 번 더 다시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칼 아이칸 1억 주 매수했고 나서 최근에 또 40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용도 좋아지고 있고 구리 가격도 반등해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뭐 투자의 대가들이 조금 더 매수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워렌 버핏이 킨들 모건 회사 주식을 산 것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더욱더 재밌는 거 제가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린 요건데요. 유통 주식의 25%가 숏 비중, 공매도 비중입니다. 공매도 비중인데,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는요, 치는 순간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구리 가격까지 봐야겠죠? 그리고 칼 아이칸, 아까 말씀드린 형님의 어떤 포지션 하나, 혹시 이 주식을 더 사지 않을까? 또 구리 가격이 정말 반등하지 않을까? 내지는 이렇게 자산 배각을 통해서 부채를 축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 아프죠. 예, 25%가 숏 비중을 발표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미국 시장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종의 먹잇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끌어올려주면 이 사람들은 예, 닥친 대로 커버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S&P 500은 뭐 한 달 동안입니다만 1개월 동안입니다만 S&P 500은 약간 강보합 순이었는데 이 프리포트 맥모란은 60% 올랐는데요. 이건 그저께 종가고요. 어디 종가를 치면 75%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관련해서 원유 관련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조금 시장이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오면 어떨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저희 방송은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마감이니까 오늘 마감이니까 뭐 주식을 떠나서 아까 자꾸 헤지펀드 얘기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지펀드라 운용해 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잠을 못 자는 대신 잠 못 자는 건데 일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아야죠. 돈을 줘야지 이걸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돈 안 주면 말을 안 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저희는 그렇잖아요. 저랑 이수영 교수랑 둘이는 서로 말이 별로 없어요. 보통 때는 네. 돈 안 되는 우리 얘기해봤자. 얘기해봐야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잖아요. 말을 안 하죠. 그냥 묵묵부답이지 우리 그냥 서로 마음만 서로 알고 그런데요. 그런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빅숏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혹시 저한테 가끔 뭐 미국 드라마 소개받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함 한번 잡아주세요. 이걸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번 시즌 미국에 사는 시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이거예요. 이름부터 깜깜합니다. 빌리언스예요.
빌리언스. 빌리언즈 보면 일단 기본이 수십억 달러잖아요. 네. 얘가 이 사람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데미안 루이스인가 그래 갖고요. 브로디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홈랜드라고 한참 인기 있던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주인공이었고 그래미상 골든 글로브상도 한 2번인가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미국의 최고 헤지펀드 운영사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기억으로 보면 처음 가입할 때 오퍼에서 3%를 받아요. 그러니까 1억 달러를 맡기면 300만 달러를 그냥 일단 수수료 제요.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별도로 돈을 받고 수익의 무조건 3분의 1 가져가야 되는 거야. 엄청난 헤지펀드 유명한 건데 여기 보면 절반이 숏하는 겁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걸 주로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숏하는 거고 시장이 좋으면 엄청 또 레버리지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미국 드라마 보는데 조금 공부도 해가면서 예전에 소로스가 네. 포지션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 어떻게 시그널을 잡냐 그랬더니 등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빌리언즈라는 거 보시면 한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올해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최고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변함없이 내일 오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좀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네.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좋지.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